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 시주라고 하고요. 제 투자 스타일은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선점하고, 그 다음에 저렴하고 성장률이 높아질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안전마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는 미래를 사는 일이지만, 그 힌트는 늘 현재와 과거에 남긴 작은 씨앗 속에 좀 숨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튼 저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하고 연관된 리포트, 뭐 산업 리포트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여러 가지 리포트를 읽으면서 현재가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로 이어질 건지 그걸 좀 추론해보고 추적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뭐 그동안 저 혼자 기록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좀 영상으로 올려보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채널은 주식 추천이나 매수매도 추천을 하는 것이 전혀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오늘은 어떤 섹터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공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하는 종목을 제가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추천이 아니라 그냥 이 뉴스의 수혜가 어디로 흘러갈지 한번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예시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다 본인에게 있다는 것 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첫 영상이다 보니까 조금 중구난방인 것도 있고 좀 영상미가 좀 떨어지는 것도 많은데, 앞으로 조금씩 개선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 내내 시장을 뒤흔들었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유가, 그리고 미국 이란 협상 관련 이야기들인데요. 일단 팩트부터 좀 정리해 보면요. 미국하고 이란이 이슬람마바드에서 2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됐고요. 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 해군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항구 출입을 봉쇄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서 좀 제가 재밌게 본 거는요. 이게 해협 전체를 다 막은 게 아니라 이란 항구만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이란 항구로 오가는 상선들은 그대로 다 통과시키고, 그래서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사실상 뭐 중국을 겨냥한 압박 카드 아니냐, 뭐 5월에 있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 미국산 에너지 장기 계약을 강제하는 뭐 지렛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하는 분들이 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의 그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좀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봉쇄 소식이 터지자마자 유가가 어떻게 됐냐면요. WTI가 8% 넘게 폭등하고 브렌트유도 $102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무려 18% 가까이 튀어 올랐고요. 뭐 얼마 만에 보는 유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건 분명하죠. 근데 저는 가격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게 이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훼손이었는데요. 사우디의 그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이 타격을 입었고요. 카타르의 라스라판 LNG 생산 설비는 한 2주 전이죠. 17% 수출 차질이 발생했는데 이게 완전 복구되려면 3에서 5년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루아이스 정유 공장이랑 합시안 가스 처리 시설도 화재랑 가동 중단을 뭐 여러 가지 분석 기관들은 당장 내일 휴전이 되더라도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은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해석한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오래 걸릴 거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배가 못 지나가는 일시적 이슈가 아니고 실물 생산 설비가 망가져서 공급이 쪼그라든 상황이라서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거시 지표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미국의 3월 CPI가 헤드라인 기준으로 3.3% 선방하긴 한 거거든요. 근데 유가가 이렇게 급등하니까 4월 기대 인플레가 4.8까지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5% 가까이 됐어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4.3%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10년물은 29년 만에 최고치인 2.49%를 찍었고요. 원달러 환율도 1,500원 가까이 치솟으면서 한국 기업들 수입 물가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트럼프랑 이란이 지금 서로 다른 시계를 보고 움직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10년물 금리 부담도 있고 11월 중간 선거 전에 기름값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호르무즈 우회 물류망이 성숙해지기 전에 통행료 프리미엄을 최대한 뽑아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시간이 부딪히면서 약간 이제 파국이 이어지지 않나,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뭐 하나의 관점으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호르무즈 관련 팩트는 여기까지고요. 이게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공급 충격이라는 점,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 훼손 때문에 복구가 엄청 어렵다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계속 앞으로의 물가를 자극할 그런 요인 중 하나로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호르무즈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항상 이제 이 다음에 그래서 뭐가 올 수밖에 없을까 이런 걸 먼저 생각하는데요. 이번 사태도 그렇게 뜯어보면 세 가지 흐름이 좀 저는 보인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중동 LNG 생산 설비가 물리적으로 많이 망가졌고 복구에는 3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 수입국 입장에서는 당장 다른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이죠. 음. 그래서 이제 북미 LNG 프로젝트들이 FID가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LNG 운반선 발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고선가가 이미 당장 필요한 배가 부족하니까 중고선가가 이미 폭등 중이고 그것이 이제 신조선가를 위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특히 조선주 같은 경우는 과거 저가 수주 물량 소화가 끝나고 이제 고단가 수주가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는 원년이거든요. 이게 질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조선가가 다시 한 1년여에 걸쳐 거의 플랫했는데 그것이 조금 다시 올라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조선주의 그 흐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플러스로 해서 건설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중동이 정유하고 가스 시설이 다시 재건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관련된 그 건설주들도 한번 체크하면은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중동 방공만의 재편입니다. 아, 지금 걸프 국가들이 이란 드론이랑 미사일 공세 탄약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산 패트리엇 납기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전 세계 지정학적 분쟁이 동시다발로 터지면서 미국 방산업계 생산 능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우디랑 UAE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천궁2 그 조기 인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UAE는 최근 이란 공격 막는 과정에서 한국산 M샘을 실제로 운용하면서 성능을 실전 검증했고요. 여기서 그 재밌는 포인트가 지금 전장에서 싸구려 드론 수십 대를 수십억짜리 요격 미사일로 막는 교환비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 걸프 국가들이 고도별, 타겟별로 방어 비용을 최적화하는 다층 방공망으로 그래서 전략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천궁2가 뭐 허리를 받치고 저가 드론 요격은 따로 구하고 근접 방어는 또 따로 구하는 그런 식으로 다층 방공망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고요. 결국 그 중동 국방 조달이 이제 미국 독점에서 여러 다원화 체제로 좀 넘어가는 구조가 변화인데 이게 이제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한국 방산에 훈풍이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유가가 $100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기업 간 생존 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르면 거의 모든 기업의 원가가 같이 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종류의 기업이 완전히 갈리는데 하나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 다른 하나는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해자가 있어서 그리고 고객이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생각나는 게 변압기처럼 뭐 리드 타임이 꽉 차 있거나 뭐 청당 패키징, 조선, 방산, 에너지 설비. 왜냐면 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의해서 에너지 공급이 좀 여러 가지 막힘이니까 불편함을 많이 겪다 보니 그 사람들이
좀 더 다변화를 좀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쇼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격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요도 좋고. 그다음에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대체재가 많은 범용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진을 흡수하면서 이제 비용도 상승을 하니까 그 붕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가 $100가 막 마냥 나쁜 뉴스다. 뭐 물론 나쁜 뉴스가 맞죠. 근데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을 가려내주는 필터 역할을 또 한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포로 많은 주식들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시장 공포 때문에 오히려 싸게 거래되고 있는 구간에 우리가 좋은 기업들을 조금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호르무즈 봉쇄라는 이 한 사건만 뜯어봐도 LNG, 조선, 방산, 그리고 가격 결정권을 가진 소수 기업들, 뭐 이런 세 방향으로 돈이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게, 이 올 수밖에 없는 미래가 보인다고 해서 모든 수혜 섹터에 다 들어가면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음 파트에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본 공식 중 하나가 P 곱하기 Q 빼기 C,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에서 원가를 뺀 값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공식인데, 근데 이 공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게 가격과 수량은 곱하기로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올라도 이익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게 공급, 그러니까 수량을 늘리는 건 보통 시간이 엄청 걸려요. 공장 부지 확보하고 뭐 짓고 수율 잡고 뭐 인력 뽑고 뭐 이게 보통 몇 년 단위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엄청 들어가요. 이제 가격 올리는 건 뭐 시간도 걸리지 않고 즉시 이익으로 꽂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업을 볼 때 항상 이 회사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수량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보다 더 높은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대체재가 없어서 고객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기업. 이런 기업이 저는 좀 권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자가 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지금 시장에 한번 대입해 보면요. 지금 유가가 $100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모든 기업의 원가, 그러니까 이제 C가 일괄적으로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종류의 기업이 완전히 갈라지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는 가격으로 원가 상승분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랑 가격을 못 올리는 기업, 원가 상승을 그대로 마진으로 흡수하면서 결국 원가 못 올리는 기업은 무너지고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은 공급이 제약되어 있고 혜자를 가진 구조의 기업들이죠. 원가를 올려도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태냐면 공포에 빠져서 섹터 전반을 다 빠뜨려 놨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공급 제약, 가격 결정력, 구조적 수요, 뭐 이런 세 가지를 다 갖춘 기업들도 다 같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강한데 가격은 공포로 좀 눌려 있는 거죠. 안전 마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업 같은 경우 본질적인 이익 체력은 강한데 시장 가격은 공포로 눌린 상태. 이런 회사들을 길목에서 기다리면 좀 좋은 순간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너스로 증권사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증권사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부터 보면요. 1분기 증권사 실적이 폭발적이에요. 당연하겠죠. 요즘 증시를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증권업의 핵심 캐시카우인 브로커리지 수익이 폭발했기 때문인데요. 1분기 주식 결제 대금이 하루 평균 36조 원에 달하는데 이게 전년 대비 무려 퍼센트 폭등한 수치예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라는 변수가 3배 이상 커진 거고,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취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저는 이 1 분기 숫자 자체보다 이 거래대금 레벨업이 일시적인지 구조적인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장기적으로 좀 중요하게 보는 흐름이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되니까 증권주에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금리 인하 시나리오 한쪽만 가정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금리 인상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 좋게 보는 것들이 사람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지속된다는 것. 이건 사람들이 월급만으로는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요. 월급은 1년에 몇 퍼센트 오를까요? 키케야 뭐 한 3에서 5%면 잘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집값, 생활비, 교육비 이런 자산과 필수재 가격은 그것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월급만으로 사는 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길이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럼 답이 뭐냐? 결국 투자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새롭게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자산을 굴리지 않으면 인플레를 못 따라잡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건 트렌드성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 쉽게 뒤집어지지 않아요. 한국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예적금에서 주식, ETF, 뭐 가상자산 이런 거를 위험자산으로 이제 자금으로 옮기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시각으로 보면 1분기 거래대금 폭증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가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인플레가 계속되는 한 쉽게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럼 증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권업 라이선스라는 진입장벽, 그리고 수수료라는 가격 구조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레벨업이라는 구조적 수요가 받쳐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공급 제약 플러스 가격 결정력 플러스 구조적 수요, 이 세 가지가 좀 충족되는 셈이죠.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 위험은 저도 보여요. 뭐 부동산 PF 부실, 그리고 인플레가 더 심해져서 경기 침체에 빠지면 거래대금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단기 변동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투자 스타일은 단기 변동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의 길목이 싸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증권주가 PF 우려랑 매크로 공포 때문에 PB 1배도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장기적인 그림이 맞다면 이 구간이 점점 매력적인 안전마진 구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첫 방송이라 좀 길고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면,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유가 100달러라는 시장에 좀 노이즈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올 수밖에 없는 미래를 한번 추론해 봤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어떤 기업이 가져갈 수 있을지 가격과 수량 공식으로 한번 필터링 해 봤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를 한번 장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당장 엄청 저렴하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으로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한번 보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시장이 공포에 흔들릴 때 본질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미래에 좀 싸지는 구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알아보고 기다리는 게 전 투자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호르무즈가 봉쇄되든 유가가 100달러로 가든 인플레가 지속되든 이런 매크로 노이즈가 시장을 흔들어도 사람들이 결국 투자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급망이 다변화될 수밖에 없는 흐름도 있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고 나중에 더 큰 수혜를 받는 그런 흐름이, 이런 큰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노이즈가 본질이 강한 기업들의 가격을 일시적으로 눌러주기 때문에 안전마진이 생기는, 어떻게 보면 또 고마운 시간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얘기한 건 매수 매도 추천이 절대로 아닙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서 어떤 흐름이 보이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시간이었고요. 종목 언급이 좀 있었더라도 그건 그냥 흐름을 보여드리기 위한 예시로만 봐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더 발전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